쓰레기를 투입구에 넣으면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서 집화장으로 이동시키는 시설을 크린넷이라고 하는데요. 세종시와 김포, 판교 등 신도시에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쓰레기가 처리되고 있어 익숙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김포 한강 신도시 한 동네에서 이 크린넷 쓰레기 집화장의 냄새가 심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최영은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 기자,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네, 앞서 소개해 주신 크린넷은 쓰레기 자동 집화 시스템입니다. 쓰레기 수거차가 일일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수거할 필요 없이 지하에 연결된 수거관을 통해서 쓰레기가 자동으로 집화장으로 이동하는 시스템이라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신도시를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는데요. 이 말로만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악취입니다. 민원인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집화장이 있어요. 그 집화장에서 이제 악취가 나는 거, 처리를 하면서 악취가 나는데 이 악취가 여름에 빨래를 해서 빨래를 널면은 빨래 냄새가 별 정도로 심하게 악취가 났고, 여름에 창문을 열고 이제 24시간 생활을 하잖아요, 여름에는. 그래서 24시간 창을 열고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잠을 자다가 아침에 냄새 때문에 눈을 뜨는 상황이 너무 많았고, 그러면 이제 아침에 짜증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들으신 대로 주민들은 악취로 고생이 심했습니다. 특히나 주로 창문을 여는 5월부터 10월까지 이 시기에는 이 심한 악취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조차 어려웠다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크린넷 관로가 막히는 상황까지 오기도 했답니다.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지난 2018년부터 지자체와 시의회, 지역구 의원회까지 호소했지만 개선이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민원 내용 들어봤는데요. 신도시라면 이 크린넷 시설이 도입된 지 오래된 건 아니어서 노후된 건 아닐 텐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악취가 발생하는 걸까요?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 음식 문화 때문인데요. 크린넷은 스웨덴에서 1970년대부터 사용해오던 방식인데 우리나라가 2000년대에 그대로 도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럽 식문화와 달리 국물이 있는 습식 문화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국물을 먹는 이 문화가 있으니까요. 음식물 쓰레기에는 당연히 물기가 남아있겠죠. 이 물기가 부패하면서 자체적으로 악취가 나기도 하고요. 또 물기로 인해서 관로가 막히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관로가 막히면 당연히 또 악취가 생기겠죠. 여기에 이번 민원 대상지인 김포시 장기동의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신도시 되면서 장기동 쪽에 집화장 하나 더 추가를 했어야 되는데 기존에 신도시 하기 전에 설치됐던 집화장에 추가로 신도시 지역의 관로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시설에서 흡입할 수 있는 세대는 늘어났는데 시설 용량은 늘어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탈취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냄새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났고, 네, 정리를 하자면 신도시 건설로 쓰레기 처리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기존 4개의 쓰레기 집화장 외에 신규 집화장 설치가 필요했는데요. 그런데 추가로 집화장을 짓지 않고 기존 집화장에 관로만 연결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쉽게 말해서 기존 집화장에 과부하가 걸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악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무기관도 모호했습니다. 이 신도시 건설 주체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담할 문제인가, 아니면 관할 지자체인 김포시청이 부담할 문제인가, 이 두 기관 간의 이견이 발생한 건데요. 양측이 악취 민원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해결이 더뎌졌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된 건데요. 다행히 이후에 민원 해결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해당 지역 주민과 김포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현장 조정회의를 열었습니다. 기존에도 양측이 협의를 이어오고 있었지만 이 자리에서 악취 민원에 대한 중재안이 양측의 최종 협의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김포시는 올 하반기까지 집화시설을 LH로부터 인수한 이후에 기술 검토를 거쳐 탈취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바이오 필터 방식에서 활성탄 투입 방식으로 바꿔서 송풍을 하기로 한 건데요. 활성탄은 흡착성이 강해서 기체와 습기를 흡수하는 데 탁월한 탄소질 물질입니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기존 악취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김포시는 자체 예산을 들여 파손된 관로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로써 파손 관로 내에 쌓여있던 악취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H 측은 역시 하반기까지 김포시로 집합시설 인계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여기에 김포시의 시설 개선 사업비 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 같은 결정으로 시설 관리 주체가 보다 명확해지면서 향후 크린넷 시설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 과정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장 조정회의를 통해서 양측 의견이 잘 조율돼 다행입니다. 그런데 사실 크린넷을 이용하는 도시가 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악취 문제는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할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공무원은 향후 신도시를 중심으로 비슷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이번 김포시 장기 집화장의 조정 사례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인 악취 문제라든지 관로 파손 문제는 다른 시도에도 여러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의 내용처럼 활성탄 방식의 새로운 도입 방식들이 다른 시도도 도입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문제들을 여러 예산을 들여서 만든 어떤 관로나 크린넷 시설에 대한 시설들을 폐기시키지 말고 관로를 우리나라 즉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점점 기술 보완해 나간다면. 네,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과 또 이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 살펴봤는데요. 국민권익위는 물론 김포시와 LH가 적극적으로 나서 오랜 시간 주민들을 힘들게 했던 악취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랍니다. 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